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매일 용의자들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알리바이를 의심해보면서 새 용의자 추적할 텐데요.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박한샘 전문가,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새 용의자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용의자, 현대중공업. 두 번째, 두산인프라코어. 세 번째, 인터플렉스입니다. 네, 오늘 세 용의자 가운데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용의자, 현대중공업. 알리바이는 기관 매수세와 120일 이평선 돌파, 추세 전환이다. 최근에 이렇게 저점에서 바닥권에서 30-40% 올라온 종목들 대형주 중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쪽 이제 좀 아직 안 오른 종목들 가서 미리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어요. 추세 전환을 의미할까요? 네, 지금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소위 목마른 그런 어떤 여름의 갈증에 물을 이렇게 탁 던져주는 것처럼 알리바이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어필하기 좋은 상태인데 네. 기관 매수세가 유입돼 가면서 120일 이평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돌파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과거하고는 다르다. 이제 드디어 간다. 추세 전환했다. 이렇게 어필을 되는데 요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까딱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걸 보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쏘가 넘어가기 좋아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러나 이것을 거의 체포와 비슷한 위험 단계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알리바이가 가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증거로서는 실적이 없는 바닥 탈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번에 이제 대한항공 사태처럼 진정한 반성 없는 실적이 안 좋아진 거죠. 반성 없는 그런 어떤 용서를 빈 케이스처럼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주가만 바닥에 살짝 이렇게 탈출한 케이스죠. 그래서 제한적 반등이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두 번째, 추세 전환은 18개월 이후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알리바이로서 내가 추세 전환했다. 현대중공업 이야기하고 있는데 18개월 이후에 이런 종목은 그때 재타진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실적이 전환이 되려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상 최대 적자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런 18개월 정도 뒤에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나올 거냐 아니면 다시 폭락이 나올 거냐 하는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이유로는 국제 유가가 현재 75달러 이하예요. 45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릴십 발주, 현대중공업이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려면 드릴십 발주가 미국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무슨 얘기냐? 현대중공업이 이제 벌크선이라든가 LNG선 이런 거 팔아갖고 돈이 남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네. 1조 원짜리 전후에 드릴십을 팔아야 되는데 드릴십의 평균 생산 원가가 7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달러 전후에서 드릴십 발주를 해봐야 적자죠. 기름을 뽑아봤자 셰일 가스로. 그래서 국제 유가가 75달러 이상 올라오기는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발주가 안 나오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실적이 좋아지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잠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서 현대중공업의 가격의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원유를 시추해내는 단계입니다. 원유는 이제 지면에서부터 좀 낮은 곳에 있죠. 그 한참 더 아래 원유가 묻혀 있는 거 거의 2배 정도 가까운 곳에 이제 오바마 정부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셰일 가스,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깊이 있다는 것은 일반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에서 나는 원유보다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원가가. 그래서 저런 부분이 이게 이제 평균 싸면 75달러, 비싼 건 80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국제 유가가 50달러에서 고점 행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중장기 실적 개선이 좀 어려운 측면으로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증거, 추세 전환은 18개월 이후. 이 18개월은 조정의 기간인가요? 지금 이제 보통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쏘가 넘어가기 쉬운 게 이게 네임밸류가 있어요. 브랜드가 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지금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아지려면 이동평균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됩니다. 아직 구조조정 안 했죠. 현대중공업이.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선행돼야 된다. 그러려면 기간이 1년 반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주 뭐 명쾌하게 이 역배열 투자의 맹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양태준 대리님, 현대중공업이 바닥권 95,000원대에서 오늘 고점까지 하면 한 30-40%, 40% 가까운 시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개선 없이 보여준 반등이다라고 평가를 해줬는데요. 양 대리님 근거 알아볼까요? 우선 현대중공업의 알리바이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 기간의 매수세, 뭐 121선 돌파, 뭐 우선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보았을 경우에 2014년 10월 말부터 이제 현재까지 이제 97,000원에서 약간 136,000원 정도 선으로 이제 박스권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 기술적으로 보았을 경우에도 이제 13만 원 5천원에서 6천원 선이 이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항선에 부딪힌 후에 다시 한번 하락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신규 수주도 이제 크게 감소를 하고, 이제 과거의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도 좀 가시화가 되면서 이제 3조 원이 넘는 좀 대규모 좀 적자가 좀 기록을 하였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도 이제 하락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가격만 봤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노사 관계에 대한 불협화음도 좀 20년 만에 이제 파업도 겪는 등 좀 난항을 좀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좀 개선이 되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게 또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2014년 3분기까지 손실은 약 한 4분기에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정유 부분도 손실폭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 손실 또한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달성하기에는 좀 힘이 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유가 변동으로 인해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며칠간 유가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대외적인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이 단기간에 좀 그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이 현대중공업의 이제 실적에 큰 변수가 되어 있는 만큼 유가의 흐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뭐 정유 부분의 실적 또한 좀 악화가 되기 때문에 좀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는 좀 유가의 흐름이 현대중공업의 주가 흐름을 좀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알리바이는 적용될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 위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의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체포에 가까운 위험과 체포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제시하는 알리바이,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달콤하게 들리는 알리바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적 개선이 없는 반등, 제한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동일한 부분 지적해주고 계시는데요. 펀더멘털상 유가의 하락세 가운데서 드릴십 수주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한 드릴십 수주 필요하지만 나오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단기간에 크게 반등한 점, 따라서 현대중공업 검거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꾸준한 실적 증가가 예상된다. 바닥권을 탈피할 것이다. 증거 알아보죠. 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이 알리바이가 재미있는 게 꾸준한이 붙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단어죠. 두산인프라코어는 현재 알리바이가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지금 탈피하려고 꼼지락거리고 있어요. 근데 앞에 꾸준한
이거는 사실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동안 실적에서도 그런 꾸준한 그렇죠. 확실한 개선이 없었나요? 그렇죠. 꾸준한 개선이 없었고 네. 과거에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점수를 주는 것이 약간 좀 리스크는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저는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거는 꾸준하지는 않지만 4분기 영업이익이 1,086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2014년도 전체 실적뿐만 아니라 4분기 실적이 발표되거든요. 아마 장 끝나고 발표되거나 장 끝나기 한 30분 전에 발표될 것 같은데 현재 유력시되고 있는 것은 영업이익이 1,086억 원 정도로 작년 4분기 대비 23% 정도 예상됩니다. 증가 예상이 돼요. 반면에 이게 이제 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천억 이상 매년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 1,000억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57억 원으로 적자가 계속 유지되는데 적자폭이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일단 그런 부분은 실적 증가, 개선이 예상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적 개선이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저금리, 정책금리를 내리는 그런 확대 정책의 수혜주 종목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두산인프라코아 매출액 증가 현황 및 영업이익 증가 현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 하면은 이제 밥캣을 인수해서 중장비 업체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승자의 저주라고 해서 M&A를 성공한 다음에 그 지금 부채에 허덕이고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 종목인데요. 건설사업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매출액이 2013년도, 2014년도, 2014년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유럽 쪽에서 엔진 사업부가 있어요. 중장비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엔진 사업부에서부터 작년부터 시작해서 매출액은 거의 제자리인데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 모멘텀을 지금 장착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산인프라코는 실적 개선이 환경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자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연간 재무제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건데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보시면은 분기별로 뭐 4천억, 3천억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부채 비율이 얼마냐면 8조 5천억, 뭐 7조 9천억. 그러니까 8조 원 전후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영업이익을 4천억, 5천억 벌어서 이자 갚고 나면 남는 네. 것은 사실 단기순이익은 거의 없어요. 근데도 석방을 하신다고요? 네. 여기에는 한 가지 이제 좋은 재료가 있는데 네. 조만간에 이 부채에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를 털어내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수사님께서 얘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인프라코아 미래 가치를 보고 석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PO 네, 그렇죠. 상장 이야기 네, 말씀이신가요? 네, 두산인프라코어. 지금 뭐 바닥권에서 일단 반등은 한 20% 정도 전 저점에서 주고 있는데요. 양태준 대리님. 예. 과연 두산인프라코어가 바닥권에 탈피할 수 있는 증거 있을까요? 예, 뭐 저 또한 그 두산 인프라코의 꾸준한 실적 증가라는 알리바이에서 이제 꾸준함만 빼면 참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증가, 이제 꾸준함을 뺀 실적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석방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 굴삭기 시장의 부진이 아직까지는 좀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13%까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이제 작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와는 반대로 선진국 매출의 비중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쪽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 실적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의 그 실적에 대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작 기계 설비 이제는 현재 실적에서 어느 정도 좀 든든한 좀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만 매출액 부분을 본다면 2011년 이후 이제 하향 기조를 좀 이어오고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대당 단가 하락이 있기 때문에 좀 매출 감소로 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중소형 제품군들의 라인업을 좀 강화하고 있고 좀 고수익 기종의 판매가 좀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의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좀 잡아주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G2 엔진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엔진 부분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제 앞으로도 좀 흑자 지속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G2 엔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좀 양산에 들어갔는데 내부 적용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이제 소형 중장비의 공급을 확대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엔진 사용을 늘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13년까지는 엔진 부분이 좀 적자를 지속을 하였는데 2014년 말부터는 영업 흑자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밖에서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상당히 좀 괜찮은 이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증거로는 이제 아무래도 밖에서 이제 상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안으로 밖에서 상장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 3분기만 해도 장부가가 약 한 2조 6천억 정도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밖에서 이제 구두 매출에 의한 지분 매각을 통해서 최소 1조 이상의 이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간 2천억 정도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된다면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이고 또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또 기간에 강한 매수도 아마 바닥권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제 좀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 향후 좀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석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월봉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과 비교했을 때 현대중공업은 아직 다 안 왔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어느 정도 다 왔다는 인식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2012년 3월부터 지금까지 2년 넘게 3년 가까운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엔진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 실적 개선의 가능성들, 그리고 자회사 밥켓의 상장 모멘텀, 현금 확보 가능성, 긍정적인 측면들 보이면서 반등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방하겠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의 바닥권 탈피는 진실로 나왔는데요. 인터플렉스가 말하는 알리바이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인터플렉스가 말하는 알리바이, 기간 조정 후 주요 매물대 돌파 시도 2차 시세가 가능하다. 근거 빠르게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위험 종목으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락이 참 가장 애매모호한 종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석방이에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체포로 놓고 그래서 믹스해서 위험 종목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3개월간 100% 상승했습니다. 10,000원에서 20,000원. 그리고 1개월간 조정받았어요. 충분히 주가가 반영됐습니다. 실적 악화가 멈춘 거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FPCB 업체가 한 30개 정도가 있는데 아직 구조조정 단계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네. 그러니까 실적은 굉장히 앞으로 괜찮을 걸로 보여져요. 기술력도 있고. 그러나 중국 완제품에 대한 부분이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그런 높은 영업이익 및 순이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2차 상승을 이용해서 물량을 전체 털어내는 전략.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 자료 안 봐도 될까요? 네, 증거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 회사가 독특하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네. 삼성과 애플의 양대 회사에 다 납품하라는 기술력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스마트폰이 이제 예상이 이렇게 좀씩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오른쪽은 과거고 지금 이제 현재 줄어들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2015년도 삼성, 애플 다 수요가 줄어들죠. 왜냐하면 중국 제품들 때문에 그런데 따라서 베트남으로 이전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구조조정 단계 초입이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네. 반등을 이용한 매도 전략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양태준 대리님. 인터플렉스 근거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분명 인터플렉스 같은 회사는 성장 잠재력이 좀 높은 업체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또한 기존의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실질적인 실적 모멘텀은 좀 아무래도 좀 장기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으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실적을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14년 3분기부터 이제 가파른 상승세도 하락세도 없는 그냥 옆으로 쭉 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캐파에 높은 잠재력을 좀 보유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업체를 고객사로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보이는 회사지만은 전체적인 성장을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도 좀 나타난 적도 있고, 기관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회사에 부정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적의 가시화가 아무래도 2016년부터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진행된 대규모 이제 설비 투자로 인해서 높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2015년 말까지 이제 축소가 되면서 약 한 420억 정도로 이제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국내 인터플렉스와 동종업계 있는 회사들도 2014년에 좀 캐파 증설을 좀 실시하였기 때문에 경쟁이 당분간은 좀 강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가 인하에 대한 경쟁도 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플렉스가 해외 고객사의 물량의 증가라든지 점유율의 증가, 또한 또 비용 절감 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으로서 관망하는 시기로 보고 있고, 좀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으로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같은 의견 주셨네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시세가 3개월 동안 100% 상승하면서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좀 일단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회복 사이클에 있다는 점과 FPCB 업체들 구조조정 초입에서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는 측면 앞으로의 가능성 엿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현대중공업은 검거, 두산인프라코어 석방, 그리고 마지막에 인터플렉스가 위험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영업이익 괜찮고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 순이익이 좀 감소했어요. 네, 보니까 한 220%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죠. 예, 감소했네요. 오늘 좀 전략 주실 기업 있으신가요? 네, 방금 두산인프라코어 네. 실적 발표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네. 불과 1분 사이에 바로 나왔어요. 할 때까지만 해도 안 나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석방한 종목 두산인프라코어 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수가는 약간 눌림목을 이용한 1,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3,500원으로, 손절가는 최저점인 9,2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11,000원에서 1,950원 거래가 되고 있는데 11,000원 아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목표 매도가는 13,6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9,7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산인프라코어 석방됐고요. 두 분이 전략 주셨습니다. 1,500원에서 11,000원의 매수가를 제시하고 있네요. 용의자와의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